안녕하세요, 엑소의 여러분. 오늘의 11DJ 면디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무려 1000개가 넘는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읽는데만 해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중에 또 사연을 고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딱 10개의 사연을 골라 모았는데요. 좀 가능하면 좀 다양하면서도 좀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을 좀 골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본인의 사연이 아니더라도 다 내 얘기다 생각하시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 땡큐 베리 감사. 사연에 딱 맞는 음악도 추천해드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start. 안녕하세요, 면디. 저에게 아주 큰 응원이 필요해요. 제가 올해 사회 초년생으로서 처음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알바 경험도 전혀 없고 오로지 학교 생활로만 끝이 났는데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선배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쁨 받고 잘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극아이인 저로서 먼저 다가가는 게 참 어렵네요. 유유. 면디도 선배니까 어떤 후배분들이 예뻐 보였나요? 알려주세요, 제발. 일단 후배들 중에는 일단 인사만 잘해도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 점수를 받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딜 가든 인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사를 잘했을 때 인사만 잘해도 밝게 잘하면 되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좋다? 호감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살짝 인사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이 사람이 인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구나, 진심으로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격식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진심을 담은 밝은 인사가 가장 좋은 사회생활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동방신기 외 Keep your head down, 고개 숙여 인사하세요. 동방신기 왜? 두 번째, 안정된 삶과 도전에 관한 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면디. 5년차 직장인이 되어가는 수어를 좋아한 지도 13년 차가 되어가는 토백입니다. 데뷔 때부터 팬은 아니었네. 저는 지금 일하는 곳에서 일을 한 지도 5년이 되어가는데요. 사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직업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동료들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서 다니다 보니 5년이나 지났네요. 30대가 되어버린 지금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닌 이 일을 지속해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해요. 면디라면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지금처럼 안전한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좌절의 경험이 있더라도 도전을 할까요? 인생 최고의 고민이라 조언이 필요하던 찰나 면디에게 물어보게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나 옛날에 그거 해봤었어. 꿈이어서 그것도 해봤지만 역시 안 맞더라, 아니면 진짜로 그게 다시 역시 나한테 맞는 꿈이었어. 그래서 나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이분은 이미 하고 싶지 않은 걸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또 제가 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가 떠오르는데요. 거기에 OST 중에 가호의 시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초보 운전에 관한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면허를 딴 초보 운전 XL입니다. 제가 면허를 따긴 했는데 아직 운전이 너무 어렵고 무서워요. 손에 막 땀이 나는 것 같고 긴장해서 어깨도 굽고 운전 끝나고 나면 어깨랑 팔이 너무 저리고 아프더라고요. 유유. 특히 끼어들기 할 때 어찌나 긴장되는지 유유. 오빠는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나요? 오빠만의 운전 꿀팁도 궁금해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자주 듣는 노래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일단 뭐 저는 뭐 운전을 평균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약간 좀 급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깜빡이를 항상 달고 살고 있고 뭐 긴장을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처음 운전했을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막 운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사이드미러를 접어놓고 운전했다 막 이런 실수들이 갑자기 막 너무 부끄럽고 막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운전에 대해서. 왜냐면 이 세상에는 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운전자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거 운전하나 못하나 이러면서. 근데 뭐든지 처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목적지에 가는 거를 되게 여유 있게 시간을 잡으시면은 뭐 돌아가든 뭐 끼어들지 못하든 여유가 있어서 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다른 차들이 잘 피해갔으면 하는 바람에 기리보이의 교통정리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내비는 먹통 우리가 자주 걸었던 이 길거리에 만약 우리 마주치면 자주 걸었던 이 길거리에 전 이번 연도에 교사 임용만 3번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2번을 떨어지니 자괴감이 들고 제 길이 맞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학교 4년간 이 전공만 공부해 다른 곳으로 진로를 틀 자신도 없어서 1년 더 준비하기로 했는데 한다고 과연 붙을 수 있나. 01년생 아직 어린 나이인데 너무 어려요. 공부에만 내 청춘을 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만 앞서는 요즘입니다. 주말 알바로 제 용돈벌이만 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절 공부시킨 것을 후회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면디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진 적이 있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유. 정확히 이런 말이 있죠. 공부해서 남 주냐? 네, 남 주지 않습니다. 공부에만 내 청춘을 버린 게 아닐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부터 연습생을 하고 막 고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했었는데 학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다 이게 재밌게 복합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시간을 너무 아깝게 생각 안 하시고 정말 즐기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가까운 오늘, 가까운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합리적인 양과 목표치를 정하고 하루하루씩 목표를 세워서 접근하면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거예요. 이분에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추천해 드릴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에 대한 사연입니다. 고등학생의 첫사랑에 대한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최근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다정하고 잘 웃어서 쉬는 시간에 같이 밥을 먹거나 하면 두근거려서 체할 것 같아요. 소화제를 드세요. 자꾸 생각나고 웃음이 나오는 게 이게 제 첫사랑 같은데요. 면이가 짝사랑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추천과 응원해주세요. 노래 추천 응원. 네, 풋풋할 때군요. 첫사랑이라니. 그 첫사랑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주저하면 안 돼요. 네,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연인들을 위해인가? 들려드릴게요. 비춰줄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네, 제 에피소드입니다. 저와의 에피소드죠. 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엑소가 모델로 있는 브랜드 팬사인회를 갔었거든요. 그때가 마침 중간고사였나 기말고사 기간을 앞두고 있어서 오빠한테 곧 있으면 시험인데 시험 잘 보라는 PS를 부탁했었어요. 근데 그때 초4였던 저한테 오빠가 수능 잘 보라고 적어줬어요. 그때 저에게 노안이 아니었다고 위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내가 수능 잘 보라고 했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내가 아무리 노안이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수능을 볼 나이처럼 볼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났거나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엑소 L이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버즈의 겁쟁이 추천해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작 나란 사람이 당신을 미친 듯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네, 사랑의 방어적인 태도에 대한 사연입니다. 사랑의 방어적인 건 어떻게 해야 나아지는지 궁금해요. 간질거리는 기분이 낯설어서 밀어내고 싶어져요. 마음 아픈 사랑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시작을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사랑을 받는 법도 사랑을 주는 법도 모르겠어요. 나를 알게 되면 실망할까봐 나에 대해 알려주기 무서워요. 제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지 않아서 자신이 없는 걸까요? 이건 좀 어렵네요, 사연이. 그러니까 시적이에요. 정확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완벽해 보이긴 하지만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이 사연자를 쓰신 이분은 참 좋은 분이에요. 왜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쓴 노래가 있죠. 사랑 콤마 하자라는 곡이에요. 모두 하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자. 소어의 사랑하자 추천드릴게요. 내 창을 두드리는 사람 어느새 난 너를 따라 닿을 수 없다 해도 널 잡고 싶은 넌 내 바람. 친한 친구들과 생겨버린 거리감에 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꿈을 찾지 못한 20대 후반 토백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 총 3명인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친구도 이제 직장인이 되었고 저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는데 친한 친구들과도 생활 패턴이 달라지다 보니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 일상의 대부분은 회사이다 보니까 단톡방에서는 회사 이야기를 하고 주말에는 대화가 없는 편입니다. 주말에 가끔 카톡을 보내면 안일십을 당하는 편인데 월요일이 되면 제가 보냈던 카톡엔 대답이 없고 다시 회사 이야기를 이어가요. 안일십 자체에는 딱히 서운한 감정이 없었는데 여러 번 이런 패턴으로 대화가 진행하다 보니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친구들은 직장인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요즘 들어 너무 서운합니다.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게 이상한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취준생이다 보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각자마다 각자의 힘듦이 있는데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일단 이 친구들이 잘못했네. 누구야? 이 친구들도 엑소엘이에요? 그러면 안 잘못했는데 어쨌든 평생 취준생을 하실 게 아니니까 취직을 하고 직장인이 되면 또 공감대가 맞을 테니까 지금은 또 취준생일 때 취준생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소통이 더 잘 되면 그때는 이 친구들이랑 좀 더 가까이 지내고 또 이러다 보면은 또 너 결혼한다 또 누가?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또 이제 말이 안 통해 또
이게 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공감대, 유대감이 형성이 달라지니까 이런 시기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쪽은 2명이니까 그렇지 취준생이 2명이었으면 직장인 친구가 서운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뭐 아침 9시 꼭 출근해서 이렇게 하고 막 6시인데 막 야근하라고 하고 막 이게 힘들어서 보내는데 야 뭐 배부른 소리 한다. 취직한 게 어디야. 이렇게 되면 너무 서운해지는 거죠.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음악은 여자친구의 유리구슬 추천해 드릴게요.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사랑해 너만은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널 비춰줄게. 여행지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랜디. 저는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나가지 않았었는데요.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코로나가 끝나면 어디는 멀리 다녀와야지 했는데 타임을 놓쳐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점도 있고 뭔가 흥미로운 곳을 가고 싶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사항들을 따지다 보니 여행지를 고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행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중년 오빠가 해외 여행지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시간을 빼는 것은 어려워서 3박 4일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좀 돌아다니고 진짜 알차게 막 꽉꽉 채우고 싶다 하면 제가 보기엔 홍콩 디즈니랜드도 있고 공항이랑 이 시내가 가까워서 괜찮고 추천드리고, 휴식이 목적이다 싶으면 이제 가오슝 컨딩 혹은 이제 오키나와 혹은 4시간 반, 5시간 안에 비행기 해야 되니까 저기 코타키나발루 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다르지만 비슷한 감성이라서 어딜 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릴러 말즈 트립,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 음악 추천드리겠습니다. 숨 좀 쉬고 싶어서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눈 깜빡한 사이에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마지막입니다. 무대에서 실수하거나 긴장했던 경험, 옥복에 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밴드부에서 일렉 기타를 치고 있는 엑소엘입니다. 락밴드를 좋아하다 보니 일렉 기타에 관심이 생겨서 꾸준히 연습해왔고 지금은 학교 밴드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밴드부가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관객도 훨씬 많고 공연 규모도 커서 그런지 무대 생각만 해도 떨릴 정도로 너무 긴장돼요. 연습 때도 조금만 실수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혹시 본 공연에서도 또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빠도 일렉 기타를 연주하고 큰 무대 경험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잖아요. 큰 무대에서 긴장감을 극복하거나 하는 방법이나 무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해요. 혹시 연주 도중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궁금해요. 오빠의 조언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음악과 무대를 보여주는 오빠처럼 저도 이번 공연을 멋지게 해내고 싶어요. 큰 무대에서 긴장감을 극복하거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한 반복 연습,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한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려본다. 사실 옷 같은 것도 되게 기타 치거나 춤출 때 신발, 옷, 바지, 가죽 자켓 이런 게 다 춤추거나 일렉 기타 할 때 되게 변수를 많이 주거든요. 무대 위에서 항상 이거 너무 뻑뻑해서 팔이 안 올라가. 기타를 쳐야 되는데 소매가 너무 길어. 이런 순간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거기부터 이제 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있을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실제로 다 해본다. 자연스럽게 실수를 해도 자연스럽게 넘기는 방법은 일단은 자신감. 실수해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실수가 아닌 것처럼 그냥 편하게 진지하게 막 실수하다 이런 표정 지으면 쟤 틀렸다. 맞다가도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막 틀렸는데도 전 틀리면 웃음이 나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웃음이 나는데 보통 무대에서
웃으면은 제가 틀린 거예요. 그 실수조차도 이게 공연의 일부입니다. 뭐 큰 공연이라 하더라도 이거 실수 하나로 멸망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그것조차도 재밌는 순간이니까 아쉬울 수 있겠지만 틀리면 뭐 어때? 내가 짱이야. 무대에서 내가 짱이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즐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곡은 지드래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짱이야 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끝까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꾸 화가 나 babe you know 버스니까 Monday 네가 뭔데? 네, 벌써 이렇게 10개의 사연이 끝났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이야기들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또 공유하고 노래도 추천해 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그리고 좀 재밌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마음 같아선 모든 사연을 다 읽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사연들 시간 내어 보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업무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설 연휴를 지나면서 2025년을 맞이했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제가 한국에 없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엑소엘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니까 엑소 그리고 수호 새로운 음악 새로운 연기 작품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올해는 더 많이 만나길 또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